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라도 이 따끈따끈한 간첩 이야기, 이 간첩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침투해서 간첩 혹은 간첩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윤석열 정권 내부에도 중국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을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혹은 국가정보원 혹은 경찰청 이런 국가기관 내부에도 적들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 밀리 미국의 합참 의장이 한국에서 소리 소문 없이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는 미국이 북한을 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대비해야 될 점은 북한 괴뢰도당들이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의한 중국의 공작원, 중국의 간첩들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후방 지역에서 북한 괴뢰가 난파시킨 간첩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난파시킨 중국 공산당 간첩 공작원들이 우리 국내에서 내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인사하고 나갔던 남편과 아내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아이가 저녁에 집에 못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천당 밑이라고 하는, 천당 옆이라고 하는 그렇게 살기 좋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그것도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입니다. 그곳에서 묻지마 칼부림과 함께 사람을 차로 갈아버리는 이런 참혹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요, 굳이 북쪽에서 혹은 중국에서 직접 컨트롤 마크 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금 요즘은 전자파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잘못된 칩이나 아니면 그런 전자파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 머리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다각도로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대통령의 유고 상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거나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애국 보수 자유우파 진영의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더 이상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버리시고 고용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으로 당원 가입하시고 참여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벌써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김재식 전 의원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가 되고 아주 그 유망하신 그런 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김재식 의원도 지금 고용주 대표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미 오신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국민의힘당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민주당으로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벌써 감을 잡은 거예요. 고영주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미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3, 4, 5씩 해서 자유민주당으로 지금 자리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말이 나서 말인데 지금 고영주 대표라는 분은 변호사, 또 그 이전에는 공안검사만 28년인가 9년인가 했죠. 최종적으로 검사장을 끝으로 검사 조직을 떠나셨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 화학공업과인데 고영주 변호사가 그 공대 화공과를 갈 그 무렵 그때는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 즉 대한민국에서 이과 쪽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했던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몇십 명 안 되는 그 학과가 바로 서울대학교 공대 화공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집안에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화학공업을 전공하고 교수의 길을 가는 것을 단념하고 법조인의 길을 들어서게 됐죠. 아주 특이한 운명이고 또 독특한 그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공석에서 지적을 하셨다가 대법원에까지 그 재판이 돼서 결국에 아무런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던 아주 강직한 법조인이죠. 지금 서울법대 출신의 그 쓰레기 판사, 검사, 변호사들하고는요 질을 달리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선비정신이 독특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이미 물밑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고영주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도움의 손길을 좀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곳으로 지금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도 엊그제 또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무슨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뭐 사과의 글을 썼는데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전술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 쇼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는 조금 더 진솔하게 지금 후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모종의 정당 재편 작업, 정치계의 재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의 국힘당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고 당연히 윤석열과 고영주를 투톱으로 하는 이 자유민주당 쪽 내지는 제3의 지역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고영주 대표가 후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고 받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만하게 5년을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도움을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제가 좀 자유민주당에 당원 모집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깨어나셔서 저 더러운 악의 무리들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국민의힘을 버려버리시고 여당의 역할을 못하는 저런 자들을 버리고 윤석열과 고영주 두 사람이 투톱으로 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당으로 다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젊은 여러분들 또 30대 40대인데 뚜렷한 정치를 하고 싶어도 앞에 밀려있는 그 분비물 차를 치우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희망하는 분들은 이 자유민주당 다 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당신 말이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되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시고 따지는 분들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좀 머리를 쓰십시오. 이런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지한 사람들의 과잉 충성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을 오판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분명한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디지털 화폐,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디지털 화폐, 영어로 CBDC라 그럽니다. 이거는요, 영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Central Bank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러면 디지털 화폐.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그러면 암호 화폐라고 얘기하듯이 디지털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기존의 실물 화폐, 즉 동전이나 종이로 되어 있는 실물 화폐는 달리 가치 자체가 전적으로 전자적으로 전자장치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이용자 사이사이에 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화폐를 바로 우리가 디지털 화폐다. 그래서 CBDC라고 합니다. 디지털 뱅크, 그러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없애고 디지털 신분증으로 보급을 하고 휴대폰만 들고 있게 되면 신분증과 화폐 기능을 모두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즉 디지털 신분증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금이 없는 세상, 신분증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인데, 요즘 현금도 안 받는 버스나 현금을 안 받는 가게 상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대단히 매우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자고 윤석열 정권에 자문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무에서 이를 추진하는 관료들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기 위해 투입된 간첩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막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중국의 지시와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에스피오나지, 간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 대다수가 서울대학교라든지 명문대학 출신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이자들은요, 다분히 정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리만 보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비겁한 지식인 척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나 중국 공산당의 EMP 공격에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 EMP 공격이라 하면요, 우리가 보통 전자기 펄스탄이라고 그럽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그래서 그 앞 글자와 중간 글자 EM, 그 다음에 펄스, P자를 따서 EMP 탄 혹은 EMP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는요, 북한 괴뢰가 난파시킨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이 파견시킨 간첩들도 아주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EMP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EMP, 전자기 펄스는 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진폭이 작은 감마선인데요. 이 파동은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서 영구적인 파손을 일으키게 합니다. 전자기 펄스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돈과 신분증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EMP탄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휴대폰이 망가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돈과 신분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러면 전자화폐 칩과 신분증 칩을 몸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요, EMP탄, 즉 전자파 펄스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서울시 정도 면적의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몸에 심어 놓은 칩이나 신분증,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강릉이나 태안반도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만일 그 놀러 간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한 괴뢰가 쏜 이 EMP탄 공격을 받을 경우에 현금과 플라스틱 신분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현금이나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으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원래 살고 있던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대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돈이 모두 휴대폰이나 몸속에 칩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전자파 공격으로 인해서 모두 먹통이 되었을 때 현금이 없으면 차도 탈 수 없고 빵 하나, 물 한 병 사 먹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서울까지 몇백 킬로미터 걸어오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자, 그런데 혹시 운이 좋아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으면 경찰이 신분증 검사라도 해서 집에 연락을 취해서 가족들이 구하러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디지털 신분증이 먹통이 되어버리면 무엇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플라스틱 신분증이 있으면 경찰한테 그냥 바로 보여주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디지털 신분증만 갖고 있다가 먹통이 되어버리면 경찰한테조차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몸에 심은 전자신분증이나 휴대폰에 들어있는 전자신분증, 이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의 신원은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까? 혼란이 가중이 되고 테러가 발생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도 전자신분증이 먹통이 되면 국민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되겠지만 이러한 전자신분증은 EMP의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도시만 그럴까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고요. 또 강남에 살고 있는 몇천억 원대, 수천억 원대 부자가 강릉, 속초, 동해안에 놀러 갔다가 굶어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천억 원대의 부자와 거지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로만 듣던 평등, 이러한 평등 사회가 되면 국민 여러분 과연 좋으시겠습니까? 자,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우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죠. 총선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이유로 물고 늘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참패할 수도 있겠군요. 몇 천만 원이라도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전자파 공격 한 방에 자기 재산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분할 것이고, 이런 설익은 정말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정책을 갖고 나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서울대 나온 그 잘난 놈들이 만든 정책이 고작 이따위야?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청 화를 내실 것이고, 또 심판을 받아야만 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선전선동을 거짓으로 하게 될 경우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끌려 내려와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을 알고들 계시죠.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라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 여사 역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우리 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증오하는 놈들이 많아서 감옥 안에서 자살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미리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 국민의힘이라는 저 당은요, 일찍이 2009년도에 북경에까지 가서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3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한중 의원연맹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지금 180석, 국민의힘 최소 35석이면 합치면 215석이 되는데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국 공산당에서 탄핵시키라고 지령을 내리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그 지령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언제든지 탄핵을 또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 전자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돈이 갑자기 영원이 돼서 이 거지보다 못한 사태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국민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저 똥개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들고 일어나면요, 탄핵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탄핵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제가 근무했던 이 정보기관도 보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당시 정보기관에서 돈을 받고 이 뿌락지 역할, 즉 협조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저처럼 형식적인 시험만 치르고 정규과정, 공채과정으로 입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아주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동료를 한 번 배신했던 애들은요, 국가 조직에 들어와서도 배신하는 거는 그냥 물 한 잔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 번 하기가 어렵죠. 두 번, 세 번, 100번 하는 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여러 번 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실 안에도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때 출세했던 그런 자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좌파 정권에 빌붙어서 거기서 기생해 먹으면 되죠. 거기서 또 한 자리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지털 화폐 정책, CBDC입니다. 이 CBDC 정책을 총선 앞에 두고서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망가뜨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들과 내통하는 간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총선에서 패망하도록 지도록 치명적인 정책을 일부러 내놓아서 실수를 가장해서 내놓고 홍보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볼까요? 김규현 씨가 지금 현재 국정원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인사 문제 하나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북쪽에다 넘겼다는 이 USB도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김정수기의 사치 비용으로 쓰여진 특별활동비, 이것도 조사를 안 해요. 정보사의 유능한 에이스 공작관 정기필 대령을 간첩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조사 안 해요. 또 유능한 수사관, 공작관, 정보관들을 다 집으로 보내는데 봤더니 이 집에 간 우리 후보들이 전부 대구 경북 TK 출신이에요. 그 김여정이의 전화 받고 득달같이 동해안에 가서 북을 탈출했던 목선을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우리 측으로 가져온 다음에 합동신문 하지 않고 북으로 강제 북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 타고 있던 호위사령부 소속의 장교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런 거 조사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북한 간첩입니까? 중국 간첩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입니까? 그러면 문재인에게서, 문재인 측으로부터 돈을 먹지 않았다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자, 이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윤석열조차도 문재인 쪽에서 돈을 먹은 것이 아니냐고 합리적인 의심을 여기저기서 지금 SNS상에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통령을 지금 폄훼하고 음모론을 펼친 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난집에 기름을 더 붓는 것도 아니고 이 디지털 화폐, CBDC, 전자신분증 같은 제도를 이런 걸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짓들은요, 전쟁이 위험이 전혀 없는 미국 혹은 유럽도 서유럽 이런 지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시 북한 괴뢰가 호시탐탐 남력을 노리고 있고 또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죠. 맞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자들이 간혹가다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들이 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나 위험한 디지털 화폐 CBDC를 추진하자고 윤석열 정권에게 권고하고 있는 자들이 또 있는데 이 자들은요 다름이 아닌 가장 종북 좌빨들이 많이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조차 왜 이렇게 위험한 정책을 윤석열 정권에게 권장하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종북 좌파에 속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 뭐다? 윤석열 정권을 한 방에 붕괴시키고 다시 좌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비밀 공작을 미소를 띄어가면서 와가지고 알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가는 본인 스스로가 탄핵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게 이런 멍청한 참모들이 사실은 멍청한 참모들이 아니죠. 아주 간악하고 비겁하고 더럽고 용렬한 놈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디지털 화폐 CBDC를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은 우리 후배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신다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딱 하기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윤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교정안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29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서 수도 서울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도륙 약탈했던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그 중국 공산당의 수괴가 누구죠? 바로 시진핑, 습근평이라고 하는데 이 습근평, 시진핑 기념관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서울대학교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울대학교가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하부 교육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출신들 학생들 그 머릿속에는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애국 없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정문이 국립서울대학교입니다. 기역, 시옷, 디귿인데 이것은 지금은 변질되어서 계집, 술, 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집, 술,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 누구죠? 공산당. 그래서 기역, 시옷, 디귿은 계집, 술, 돈 이퀄 공산당. 이것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립서울대는 사라졌습니다. 최근은 법적으로도 지금 국립이 아니라 법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졸업생들 머릿속에 과연 애국,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 헌신 이런 단어는요 어디 개나 주어라 버려라 할 정도로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라고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장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머릿속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민족에 대한 헌신과 네 한 목숨 버려서 이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형 범죄 속에서는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수십 년 징역형을 때렸던 것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요, 돈 받고 재판거리한 권순일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요, 이 모든 일에 수산업자의 돈까지 받아먹고 포르쉐 승용차 다녔던 박영수 또한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또 라임 사태를 이끌었던 김봉현이라는 자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또 신라젠을 만들었던 그 문모라는 의사, 그 친구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이렇게 그리고 또 있죠. 정경심과 조국이란 천하의 이 조직 범죄자들, 이런 겁대아리 없는 이 쓰레기들도 또한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이 대형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의 이러한 못된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들 인식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임원급의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매우 드뭅니다.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은요 언제든지 뒤통수 치고 회사의 재산을 들고 튈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들은 이런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잘 안 믿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것들이 서울대학교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서울대학교의 법조 카르텔, 또 정당 카르텔, 이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묻지마 살인을 안 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뒤에서 돈 대주면 하겠죠. 그 돈 누가 지불할까요?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죠. 그러면 중국이 돈을 지불하게 되면 가뜩이나 중국 형님들한테 고마운데 그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적들의 공세를, 적들의 비밀 공작을 어디서 막아야 됩니까? 그렇죠. 국가정보조직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정보조직이 이미 좌익들에 의해서 해방 전후, 해방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처럼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같은 패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총장이 있는 저 경찰 조직도요, 워낙에 중국에 유학 연수를 갔다 온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색깔이 좀 차이나 칼라풍으로 다 바뀌었어요. 짱깨풍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더더구나 윤희근이가 경찰대학 출신인데 중국의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석사를 했다라면 제가 한번 데려다가 중국어로 인터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국어로 논문을 썼는지, 정말로 중국어 수업을 했는지. 그러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석사 논문이 이렇게 쉬웠을까요? 근데 사실 중국에 법이 있습니까?
정당도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중국에서 성접대 받은 것은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여자들을 성접대하는 것을 마치 밥 먹고 나서 우리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기본 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도처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러 부서 중에서 공직사에서는 또 서울대 출신들이 고시를 많이 붙어서 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윤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과연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국립서울대학교 약자 뭐라 그랬죠? 계집술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출신들은 돈과 권력에 충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너무 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 정권을 붕괴시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윤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면서 또다시 좌파 정권을 창출하는데 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마치 몸을 파는 창녀만도 못한 짓을 아마 이들은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과 지금 마음과 뜻이 통하는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지키고 싶다라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당적을 탈퇴하시고 자유민주당으로 옮겨오셔서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 그리고 고용주 투톱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제3지역에서의 정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그 비겁한 김종필이나 김영삼 같은 이런 걸레 쓰레기들이 나와서 3당 야합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뭉치셔서 윤 대통령 나오십시오. 고용주 대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안검사 대선배시죠. 윤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9년인가 빠르실 거예요. 일찍이 사법연수를 가신 분이고 윤 대통령은 너무 늦게 가신 분이고, 또 대학교 학번도 고용주 선배님이 12년 정도 더 빠릅니다. 윤 대통령보다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본인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아마 고용주 선배님께 아마 이미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비상사태 유사시를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용주와 윤석열, 윤석열과 고용주 투톱이 끌고 가는 이 새로운 우파 진영으로 모이셔서 필요하면은 뛰쳐나온 사람들과 자유민주당이 합쳐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된다는 제 말씀에 좀 말씀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놈의 새끼가 윤석열 대통령 붕괴를 희망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말귀를 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으면요, 저런 거죠. 개구리, 붕어, 가재,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것이 또 안타깝다고 또 태극기 들고 나와서 길바닥으로 난 그런 바보 병신 같은 짓을 두 번 다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비상 뗏목을 만들고 반드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만한 2인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다 하는 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란 이 배경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좌파 정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은화 몇 잎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팔아넘기겠습니까? 가론 유다보다 더 비굴하고 비열하고 용렬한 것들이 국민의힘당 의원들인데 이 자들이 대통령을 안 팔아먹는다고 장담한다면 그 자의 머리는요, 바보 멍충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총선을 대비해서 무슨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도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죠. 자, 그러는 순간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를 막아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요, 절대로 차출하면 안 되고 법무장관직에 놓고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제주도 4.3에 대한 재심하는 거는 취소해버리고 말입니다. 자, 사람을 제거할 때는요, 주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은 곳까지 밀어 올렸다가 거기서 뒤에서 잠시 한눈 팔고 있을 때 밀어서 떨어져서 다 터져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방법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디지털 화폐 CBDC와 전자신분증 제도를 실행하자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제도 실행했다 갑자기 먹통이 되고 국민들의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국민들의 전부가 거지가 돼버리고 신분증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할 때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좌파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바로 제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외대 이런 그 좋은 학교 출신을 나온 그 참모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들에게 팔아넘기고 자기 자신들이 좌파 정권에서 계속해서 한 자리 더 해먹기 위해서 빅딜을 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참모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옹이하고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킬 비밀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고요? 제가요, 그래도 저도 국립서울대학교 시절에 그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출신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정이나 생태, 취향, 그 다음에 사상적인 이념 편향성, 내지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 이런 걸 누구보다 저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무사히 정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윤석열 정권에서 현재 디지털 화폐 CBDC와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해고시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칫하면 윤석열 정권이 한 방에 훅 날아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면을 한번 보죠.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는 장차 커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서울대학교 가서 출세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윤리 도덕은 집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대학교 가서 출세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골탑을 쌓아서 소를 팔아서 그 골을 팔아서 쌓은 탑을 자식놈을 서울에 유학을 보냈더니 이놈의 자식이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시골에서 그 손마디가 부르터서 관절염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는 몰라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던 그런 놈들이 있었던 시절이 지나간 서울대학교에 적지 않아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출세만 하면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그런 자들. 예? 그런 애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시 공부합니다. 고시 공부해서 남들보다 먼저 출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한테 잘하고 입신양명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행정기관이 용원양육걸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줬던 대통령 박근혜를 팔아먹고 또 재판 거래를 하고 부정부패를 해도 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서울대학교 졸업 후에 출세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개의 자식들, 우리는 보통 베이비 도구라고 얘기하죠. 혹은 도구 베이비라고 하든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디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전부 서울대학교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본인들의 자리와 지위, 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안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한 번 탄핵시켜서 팔아먹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창시절에 동료들을 배신하고 뿌락지, 협조자 역할을 하다가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그 정보기관 안에서 일했던 자들은요. 똑같이 배신합니다. 똑같이. 한 번이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은요. 쉬운 일이고 10번, 20번, 100번은 더 쉬운 일입니다.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조차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하였던 것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정치인들, 서울대학교 출신의 관료들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피해자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안 팔아먹을까요?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신분증은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EMP탄, 전자기 펄스,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이 공격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국가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신분증은 이 EMP탄,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전자기 펄스 공격에 한 방에, 단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암약하고 있는 중국 간첩, 북한 간첩들을 모두 색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